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오늘도 영양 만점 시장 이야기 또 한가득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의 매도세에 양시장 모두 약세로 마감을 지은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까지 더해지면서 870선 아래로 다시 내려앉았는데요. 이 지수가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또 뚜렷한 주도 섹터 없이 종목별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역대 최고점을 넘어서서 질주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고공행진에 가상화폐들이 또 한편 날아오르던 하루였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과 종목 이야기는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또 다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실전 트레이더 바로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특유의 매매법이죠.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 옵션까지 이 세 가지 매매법 오늘 함께 이 시간을 통해 다 녹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도 두 가지 방법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단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QR코드 찍고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 혹은 샵 3989번으로 장자방 이렇게 세 글자 입력 후 들어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과도 바로 인사 나눠보시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휴일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나눠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우리나라장은요 항상 박스권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상승장, 대세 상승장은 한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세가 좀 나면 차익 실현하고 조정이 좀 나오면 바닥 잡히는 게 확인하고 들어가는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제가 지난주에 조정 나올 때 자동차랑 반도체 섹터 ETF 두 종목을 말씀드렸거든요. 어디서?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자, 여러분 톡방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신규 매수를 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두 번 했거든요. 두 번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딱 두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톡이 되게 심심해요. 아침에 시황 얘기 한 번,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매매한 내역 한 번, 그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한 번, 이게 다예요. 그래서 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굉장히 심심한 톡방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다가 한 달에 한두 번, 뭐 많아야 두세 번 정도 제가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께 다는 아니어도 그중에 일부는 요거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혹은 요렇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시장이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인버스를 가지고 시장의 하락에 좀 대응해 보세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드리는데 사실 대한민국 어디에도 무료로 시황을 매일 제공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 장자방의 무료 단톡방에만 존재합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한 달에 제가 두 번 정도는 여러분께 무료 온라인 강의도 해드리고요. 가끔 제가 이런저런 좋은 글들도 여러분 공부 자료들도 올려드리고 또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될 때는 사야 될 종목을 싹 다 10개고 20개고 몽땅 퍼드리기도 하니까요. 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끌어올려줄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이번 주에는 또 제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계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경계성 매물도 출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도 이기는 매매, 또 승부를 볼 수 있는 매매 함께 하실 분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생성돼 있습니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찍고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혹은 샵 3989번으로 장자방 이렇게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계속해서 아래 자막을 통해 띄워드릴 거니까 꼼꼼히 읽어보시고 따라하셔서 시간 안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종목 그리고 뭐 여러 전략을 남발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한 달간에 또 한두 번의 실전 매매를 통해 또 명확한 수익까지 만들어주시는 분이니까요. 전문가님의 가이드를 따라가면서 교육도 받으시고 공부도 해보시고 또 수익까지 만들어 가보셨으면 합니다. 다가온 3월도 함께 전문가님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전문가님과 본격적으로 또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다뤄가 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또 첫 번째 시간에 어떤 내용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예, 여러분 저는 18년 차 트레이더입니다. 올해 네. 7월이면은 만으로 이제 18년을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사는데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있으면서 시장의 어떤 통계치 같은 것들을 저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강의 제목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용 설명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삽니다. 그런데 그 자본주의라는 건 다시 풀어 얘기하면 자본, 뭐죠? 돈, 머니. 자본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직장 생활을 하거나 내가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자본이 많은 사람일까요? 적은 사람일까요? 보통은 적죠. 내가 자본이 많으면 내 자본 갖고 사업해서 직원들이 일을 하게 만들고 그 직원들이 일을 하게 만든 걸로 내가 돈을 벌면 되지 내가 직장 생활하지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본을 제공하지 자본을 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에게 월급 주고 일 시켜서 그걸로 사업을 해서 내가 돈을 벌지 절대로 자본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일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벌들이 본인이 일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안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자영업자도 마찬가지 내가 그냥 어중간하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산층 정도까지는 우리가 자영업자거나 근로자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자본주의 극단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금융이에요. 주식, 뭐 코인, 뭐 선물 옵션, 뭐 이런 것들이 해외 선물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의 극단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축이 뭐냐면 부동산입니다. 자, 실물 자산은요.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치가 올라가는 상품들을 거래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돈이 없으면 시드머니 종잣돈이 없으면 난 뭐 해야 돼요? 근로하고 자영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시드머니가 생겨요. 내가 1억을 모았다, 2억을 모았다. 뭐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코인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뭐 해외 선물이나 저처럼 선물 옵션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뭐 갭 투자하면서 살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는 금을 사기도 하고 누군가는 값이 나가는 그림을 사기도 하겠죠. 혹은 벤처 캐피탈에 투자할 수도 있겠고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가 근로를 하고 노동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돈을 만들어서 내가 근로를 통해서 자영업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냐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투자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투자 이후의 모습을 보면 그 단계에서는 내가 투자해서 또 뭐 주식을 해서 부동산을 해서 뭘 해서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단계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단계가 한 단계 이만큼 덩어리가 커지게 되면 이걸 가지고 대부분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 사업이라는 건 내가 어느 아이템을 하나 설정하는 것은 그 창업자가 사장이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하냐면 그 적재적소에 가장 유능한 사람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배치만 해놓으면 이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주게 만드는 것 그게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경제TV에 나와서 왜 갑자기 자본주의 사용 설명서를 이야기하냐고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 산업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으로 돈을 벌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왔다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미국에서는 주식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자, 미국은요. 첫 번째 기축통화국입니다. 달러를 무제한으로 자기가 찍어낼 수 있고 이 달러가 전 세계에 통용되는 기축통화입니다. 아마 미국의 패권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미국은 전 세계에 통화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일 것이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소위 말하는 미국의 대기업들이요. 미국의 대기업은 전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죠? 뭐 디즈니, 애플, 맥도날드, 코카콜라 전부 다 엔비디아 전부 세계적인 기업이 테슬라 다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 채권들을 어떻게 하냐면 사줘요. 몰때서 달러를 찍어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거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수혈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미국장이 추세장인 이유는 뭐냐면 물론 영원하진 않겠죠. 가다가 한 번씩 폭락하고 한 번씩 무너지고 반복할 텐데 얘는 장기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장에서 주식을 하고 미국 주식을 사는 입장에서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추세 매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저점에 눌림목에 잡았든 박스 돌파의 매매를 잡았든 가는 데까지 가보자 가자를 외치면서 들고 가는 매매가 가장 좋아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 시장은 어떤 장일까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최고야라고 할 수 있는 산업 분야는 현재 아쉽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도체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하나 따라가고 디스플레이 하나 따라갑니다. 뭐죠? 첫 번째, 삼성전자라고 하는 반도체, SK하이닉스라는 반도체. 감사하게도 반도체 회사가 2개나 세계 탑10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회사가 2개나 대한민국 좁은 땅덩어리 안에 남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회사, 반도체라는 대단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나라라는 측면에서 매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세계 탑 10 브랜드 안에 들어 현대차가 아주 영광스럽게도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브랜드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인데요.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전 세계 1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장성이에요. 얘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 얘를 능가하는 다른 나라의 회사에서 만들어진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뭐가 돼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만드는 반도체는 반도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 저장 장치, 두 번째 연산 장치.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두 개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단순하게 기억 저장 창고로서 사용하는 저장 장치의 메모리 반도체는, 얘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께 상당히 수준급의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높았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단순하게 저장이 아니라 연산,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면서 발전해가는 연산작용이 가능한 반도체가 더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이걸 대만의 TSMC에서 가장 잘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우리가 크게 보면 단순 저장 장치, 그다음에 연산작용 반도체,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얘가 만들어지기 전의 공정이 설계 섹터거든요. 근데 설계 부분은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완성된 반도체는 우리나라는 단순하게 기억 저장 장치만 가지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투자 장치는 야 이거 우리는 없어, 미국엔 이런 반도체 없으니까 한국의 삼성전자가 미국에다 공장 지어주고 투자해주길 계속 요청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 요청하는 거고, 앞에 트럼프 대통령도 요청하고. 그런데 문제는요, 마냥 다 주잖아요. 우리나라 경쟁력 없죠. 이해하실까요? 삼성전자 입장도 SK하이닉스 입장도 앞으로 2029년 30년까지 연산작용이 가능한 반도체를 만들 거야 라고 천명을 했어요.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경쟁력이 올라가니까. 자, 제가 왜 앞에 썰을 길게 풀었냐면, 자, 이제 결론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요, 반도체 빼고 볼 게 없는 나라입니다. 자동차요, 한국차 아니어도 우리나라를 대체하는 것이 일본차로 충분히 대체가 되거든요. 이미 한국차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차의 가성비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다면 지금 유일하게 대한민국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볼 수 있는 건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 중에서도 여러분 전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 중에서도 한 섹터만 경쟁력이 살아나고 있어요. 이해하실까요? 그러면 대한민국 시장에서 우리가 야 반도체는 삼성전자지라고 샀을 때 수익이 나느냐? 아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섹터 안에서 얘가 주도 섹터이지만 이것들 중에서 제일 센 놈만 골라서 사지 않으면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장은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는 추세장이라고 한다면, 한국장은 이렇게 좀 시세 났다가 주저앉았다가 시세 앉았다가 주저앉았다, 이렇게 반복하는 박스권장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전 세계 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트렌드 섹터 할 수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한 회사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애플 한 종목, 미국의 애플 아이폰 만드는 회사 있죠. 애플 회사 하나를 팔면 대한민국 시총을 다 사고 돈이 남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애플 하나가 대한민국 2,500개 종목, 3,000개 종목을 다 사고 돈이 남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치고 빠진 전략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저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면서 온라인 특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온라인 특강에서 오늘 다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고 한 10분 정도 시간을 빼가지고 온라인 특강에서 했던 얘기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만약에, 제가 지난주 주종장에 반도체하고 자동차 사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반도체 자동차를 개별주가 아닌 ETF를 하고 대형 섹터 ETF만 제가 주로 거래를 하느냐,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죠. 보시면 자, 얘는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라고 하는 ETF입니다. 종목 코드 469150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우리가 온라인 특강을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얘는 작년 10월에 시작이 된, 생성이 된 거고요. 얘가 11,000원대까지 갔다가 9,900원. 그러니까 고점에서부터 한 11%, 12% 정도 마이너스 됐다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얼마까지 갔냐면은 14,500원까지 갔습니다. 자,
저는 이 종목이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박스권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수평선을 하나 그려놨는데 여러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얘가 처음에 생성이 되고 나서 이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왜? 출발점이니까. 그리고 떨어져서 바닥을 형성해요. 9,945원에. 그러면 저는 이 바닥권을 지지권역이라고 보고 이 위에 권역을 올라오니까 저항권역이라고 봐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박스인 거죠. 그래서 저는 박스 하단에 내려오면 사고 올라오면 상단에 팔아먹고를 반복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박스권 매매의 기본이에요. 그러다가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게 되죠. 그러면 돌파했다가 눌리고 돌파했다가 눌리고 돌파했다 눌립니다. 그럼 나는 언제 매매하면 되는 거냐면 이 박스 하단에 걸릴 때 사는 거고 손절가는 박스 하단이 무너질 때 손절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기본 논리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얘가 박스 상단이 12,300원인데 이 고가를 돌파하는 자리가 와요. 이렇게 보시면 눌렀다가 다시 한번 돌파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온라인 특강을 할 때만 해도 여러분이 저는 이 밑에서부터 반도체를 10월, 11월, 12월 달에 반도체 노래를 불렀으니까 벌써부터 반도체 색깔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없는 사람 입장에 상승 탄력이 좋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저는 요 종목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당일날 6.63% 상승했어요. 제가 오늘 생방송을 와야 되기 때문에 어저께 저녁에 이 방송 자료를 만들어요. 지금 PPT 자료를 만든 건 어제 해서 제가 방송국에다 넘기거든요. 그래야 준비하고 오늘 생방송 하니까요. 그러면 어저께 기준에 6.63% 상승을 할 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지난주, 지지난주에 조정장을 이용해서 반도체와 자동차 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13,000원에서 12,500원 요 구간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세요. 조정을 이용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쭉 치고 올라왔는데 자 수익률이 뭐 많지는 않아요. 한 11%, 12%쯤 됩니다. 내가 진입한다. 13,000원에 잡았다고 쳐도 충분한데 13,000원 밑에 내려올 때 천천히 담아가도 뭐 12,700원, 800원, 900원, 13,000원 정도 잡히셨을 테니 그러면 14,545원까지 고가를 찍었으니 12, 3% 수익 내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럼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내가 손해 안 보고 한 파동에 뭐 적으면 7%에서 10%, 많으면 10%에서 30% 정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매매 자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은 기하급수로 버세요. 선물 옵션으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수백억, 수천억을 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릇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렇다면 내가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것에 포커스를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아는 한 주식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버신 분이 전 세계에서 워런 버핏 할아버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90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죽거들랑 주식하지 말고 미국 인덱스 펀드 ETF를 사라라고 했습니다. S&P ETF인데요. 보통 연평균 15%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적은 때는 한 7%에서 10% 정도 나고 많이 나면은 한 15%에서 20% 정도 S&P가 성장을 매년 하거든요. 복리 투자가 되면은 보통 한 5년에서 7년, 한 6, 7년 정도면 거의 원금의 2배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물론 계속 성장한다는 전제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쌀 때 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원금이 매년 내 원금 대비 20%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가 개별 종목 주식을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분산 투자한다고 몇 종목을 분산 백날 해봤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그 계란을 나눠 담을 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 1, 2억 정도 안쪽에서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종목 수는 많아봐야 4개에서 6개가 최대다. 내가 10억 정도 운영하는 사람이면 최대 10개까지 늘릴 수는 있겠어요. 종목당 1억 정도 잡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10개쯤 가면 그 10개의 종목을 매번 모니터링할 수도 없고 내가 매번 그 종목들에 긴밀하게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이걸 투자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수 있는 건 편한 거는 3개, 5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내가 차트를 체크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얼른 팔고 시세가 나오면 내가 팔고 또 사고 팔고 하는 그 관리를 하는 건 저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4, 5개 이상 운영하는 건 머리가 아프던데요. 돈을 많이 내가 배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데 10개, 20개, 30개, 50개씩 종목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도대체 뭐 수백억, 수천억씩 하십니까? 수천억쯤 되면 그럴지 모르겠어요. 연기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많이 해봐야 보통 몇 억에서 몇십억 단위지 100억 단위 넘는 분은 방송 안 보실 거고. 그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많은 종목을 분산하지 마시고 특히 테마가 돌 때 이번에 뭐 AI 로봇 테마 무지하게 돌아서 막 올라갔잖아요. 잡으면 좋죠. 근데 내가 저점에서 잡을 수 있다면 잡으세요.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 좀 뒤늦게 따라간다면 추격해가지고 내가 얼마 정도 이익 날지 알 수 있나요? 쉽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권장하는 건 남들이 버는 50% 100%를 따지지 말고 내가 확실하게 버는 5% 10% 버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은행이자 지금 1년 정기 예금 집어넣으면 한 3% 초반 정도 줍니다. 이자소득세 빼고 나면은 15.4% 세금 떼거든요. 3%안 됩니다. 2.8%에서 3%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3%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이에요. 내가 돈을 1억을 맡겼어. 10억을 맡겼어. 1년 맡겨봐야 우리 3% 정도밖에 이제 안 나온다고. 시중 4대 은행에서. 물론 저축은행 뭐 이런 거 빼고요. 뭐 신협, 축협 빼고요. 그렇다면 3%짜리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건 1년 맡겨서 3%잖아요. 내가 ETF로 혹은 안정된 대형 종목으로 내가 한 방에 원금을 몰빵할 수 있다. 풀베팅을 내가 한 종목에 다 넣을 수 있다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3%씩만 번다고 생각합시다. 5%도 아니고 10%도 아니야. 3%. 딱 한 번 배팅했고 3%만 매일 번다고 생각해 볼까요? 연간 몇 프로인지 아세요? 복리 투자 안 하고 딱 원금만 넣었다가 3% 수익 나면 더 가든 말든 다 팔어. 내가 원금 넣고 3%만 수익 나면 더 가든 말든 다 팔어. 1년 12달 하시잖아요. 36%입니다. 여러분 원금 36% 버십니까? 못 버시는 분들이 꼭 이상한 종목들을 어려운 종목들 가지고 고생하시더라고. 왜 그러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경우도 하늘이 두 쪽 나도 한 달에 제가 3%는 무조건 벌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3%는 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종목 가지고 내가 연 36%를 못 버시는 분은 웬만하면 개별 종목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드린 얘기를 좀 설득력 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달에 5%만 벌어도 연간 60%예요. 원간. 내가 매달 못해도 괜찮아요. 격달로 하더라도 30%는 벌어요. 30에서 60%를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죠. 그래서 자, 이 종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 뭐였냐면 제가 이게 여러분 지난 야간 특강 때 온라인 특강 주말에 토요일 날 오실 때 그분들께 여기서 잡자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주말 특강 오신 분들은 여기서 잡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빵 치고 올라오면서 얘가 12, 3% 수익을 줬다.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 딴 거 할 게 뭐가 있어. 안전하게 이런 거 하면 되지. 물론 더 가는 종목이 있겠죠. 근데 그걸 여러분이 잘 소화해낼 수 있느냐는 거죠. 자, 그 다음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거래했던 종목은 코덱스 반도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얘는 10월 말에 제가 3만 원, 3만 1,000원에 잡아서 올라올 때 3만 6,500원에 다 팔았고 그 뒤로는 박스권 3만 4,000원부터 내려올 때 사서 3만 6,500원 팔고 여기서 그러니까 7%예요. 그리고 올라와서 3만 8,800원 어저께 절반에서 70% 팔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내가 왜 이런 종목을 했느냐 잠시 후에 설명하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코덱스 자동차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1월 17일에서 19일 사이에 17,500원 내려올 때 사라. 바닥인데 반등 나올 것 같다. 어디까지? 앞전 고점 박스 상단 볼 거다. 돌파했죠? 그래서 쭉 치고 올라올 때 다 팔고서 기다렸어요. 조정. 제가 기다린 조정은 여기입니다. 여기 19,000원, 18,000원. 근데 시장이 내려가기 싫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음봉 나온 다음 날 요 날부터 사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샀더니 튀어 올라가면서 어제 하루만 1.25%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거 여러분 8%에서 7% 정도 수익을 또 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한 매매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입니다. 제가 차이나 전기차라는 종목은 끊임없이 추적했던 거고 지금 제가 팍스TV 출연한 지가 4년 차인데요. 처음 왔을 때부터 이 종목까지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떨어질 때 저는 7,500원 밑에 떨어질 때 한 1, 2주 조정 1, 2주 정도 천천히 매수할게요 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매일 조금씩 산 거예요 그냥. 근데 생각보다 더 빠졌어요. 저는 7,500원에서 한 6,800원, 7,000원 가면 반등 나오지 생각했는데 6,080원까지 떨어지면서 6,000원 깨지면 손절합시다 얘기했는데 손절가는 다행히 안 건드렸고 대신에 바닥이라고 확인이 되면 제가 비중 베팅을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톡방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6,500원 이 자리에서 20, 30% 베팅하겠다. 비중 채워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집중 매수 내려올 때 천천히 비중을 사는 건 10% 비중으로 여러분 천천히 사세요. 그럼 내가
만약에 2주면 열흘이잖아요. 열흘 동안 하루에 1%씩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물릴까요? 안 물릴까요? 안 물려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어치 살 거야. 근데 내가 1억 있는 사람인데 비중 10%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살 거면 하루에 내가 100만 원씩 사는 거야. 100만 원치씩 매일매일. 그럼 2주 동안 몇 개 사요? 나는 10번에 나누어서 사요. 그러면 7,500원부터 6,080원 내려서 계속 사게 되면 평균 단가가 6,700~800원에 맞춰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 잡혔다고 한 날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 그때 비중 채우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4년 정도를 출연하는 동안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애먹인 종목은 얘가 처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최초 매수 단가부터 마이너스 17%까지 빠졌거든. 20% 조금 안 되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천천히 사자고 했어도 계속 떨어지니까 불안하니까 다들 뭐라고 하셨어요. 어떡합니까? 이거 물린 거 아닙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불안한 사람은 6,000원 깨지면 손절해라. 근데 저는 손절 없다고 생각한다. 이 종목은 무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빠져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아래꼬리 들고 바닥 찌고 나오고 다음 날 양봉 서는 거 확인하면서 6,500원에 비중 20%에서 30% 더 잡아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비중 얼마죠? 10% 잡은 거에다가 20% 잡았으면 30% 총 비중이 될 것이고 30% 더 잡아버리면 40% 비중이 되겠죠. 그럼 평균 단가 어떻게 될까요? 확 내려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날 양봉치기 시작하면서 제가 보니까 평균 단가가 6,700원에서 6,800원에 맞춰지더라고요. 위에서 사신 분들도 물린 분들도. 그래서 올라올 때 제가 뭐였냐면 내가 처음 얘기했던 7,500원 밑에니까 7,500원 찍는 날에 비중 절반 털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절반 여러분 오늘 어제 제가 이거 캡처한 거니까 어저께 7,54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중의 절반 혹은 좀 많이 덜고 싶으신 분은 추가한 물량 다 덜어버리고 최초에 10%만 가져가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종목은요 7,200원에 익절 걸 생각이고 7,100원, 7,200원 밀리면 일단 정리할게요.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 6,000원에서 6,500원 저점 확인되면 또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나 종목은요 언제까지 우리가 해먹고 끝내야 되냐면 여름 전에 끝내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왜냐하면 10월쯤 해가지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죠. 지금 예상으로 보면은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느냐라는 게 월가의 정설이고 제 생각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트럼프는 자국민 우선주의예요.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곳은 무조건 두들겨 패겠죠. 그게 제 1순위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TSMC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이 자꾸 누구 침공한다고 얘기하죠? 대만 침공. 왜 자꾸 대만을 중국이 다시 본토로 귀속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느냐면 TSMC라고 하는 가공할 만한 반도체라는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대만만 접수하면은 중국은 뭐가 되는 걸까요? 세계 최고의 연산작용이 가능한 반도체를 통으로 집어먹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날개 달고 날아가겠죠. 미국은 왜 그렇게 중국을 두들겨 패려고 할까요? 내가 1등이다. 2등 좀 올라오면 어때? 아니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중국이 치고 올라오게 되면 미국의 패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군사력은요. 전 세계 2위, 3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인구 규모도 그다음에 돈 규모도. 다만 뭐가 없냐면 기술이 부족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충분한 마켓 파워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따라잡기 시작하게 되면 미국도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견제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중국 때리기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정치들이 이제 이렇게 신興국가를 막 갱신하면서 가는데 현재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제일 빌빌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은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름쯤까지는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면 올 하반기에는 꺾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미 국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걔가 일정 폭 반등을 시작하면은 3개월 내지 6개월 뒤에 증시가 많이 빠져요. 평균 얼마 빠지냐면 S&P 기준 15%에서 25%쯤 빠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준은 얼마 빠지냐면 종합주가지수가 20%에서 35%까지 빠진다는 얘기고요. 그럼 개별 종목들은 반토막은 기본으로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을 우리가 투자할 때 상반기 잡아가지고 여름 안쪽
그러니까 제 생각은 6월, 7월 전후 정도에는 내가 주식에서 물량을 빼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상황 봐서 올 가을이나 겨울 정도에 만약에 그 하락폭이 크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제가 주식 몽땅 빼버리고 인버스 잡자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올 연말까지의 전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보려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대선이 있다 기억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치고 올라오면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를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다시 한번 조정 나오면 또 살 생각입니다. 매수단가는 6,500원 전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종목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HTS를 켜고 종목들을 한번 쭉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ETF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반도체 ETF를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그러면 내가 종목을 어떻게 골라야 되고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자, 얘는 우리가 맨날 거래하고 있는 코덱스 반도체 091160입니다. 자, 이 종목을 살피시게 되면 자, 이 종목의 구성 종목이 뭔지 한번 여러분 함께 보실게요. 이 종목의 구성 종목은 자, 화면에는 크게 보일지 작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작게 보이겠죠, 아마? 네, 보시면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좀 키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얼마 안 크는군요. 예, 보시면 첫 번째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이닉스입니다. 23% 차지하고 있는 23.48%고요. 삼성전자는 17.52%입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겨우 7.34%이고요. 그 다음에 HPSP 4.6%, 리노공업 3.69%, 이노테크닉스 3.1%, DB하이텍 3%, 주성엔지니어링 2.41%, 고영 2.14%, 원익 IPS 1.96%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개를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1등은 23%인 하이닉스, 2등 17%인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꼴랑 7.34%입니다. 자, 코덱스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종목들 여러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여러분 저희가 지난 10월 말에 시장 바닥 얘기할 때 67,000원, 68,000원 집중 매수하고 나서 치고 올라와서 1월 2일 날 최고점에 몽땅 다 팔아라 이야기할 때가 79,800원이거든요. 그 이후에 삼성전자는 어떠냐면 이렇게 박스권으로만 등락을 할 뿐 딱히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바닥에서 사서 올라올 때 파는 사람이야 한 10% 정도, 10%가 안 되겠군요. 한 6, 7% 정도 수익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삼성전자는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수익 낸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본전이 또이또이하거나 물려서 하다가 살아나나 부르면 또 주저앉고 살아나다 보면 주저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가지고 올해 안에 돈을 벌기는 어려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종목 보시죠. 아까 삼성전자 몇 프로였죠? 17%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17% 가지고 돈 못 버네요. 자, 두 번째 종목이 뭐였냐면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보시면 얘는 우리가 10월 말에 사라고 이야기했던 요때 9월 말, 10월 말 그리고 또 12월 눌림목 그다음에 1월 달 하락 그리고 2월 달 하락 어디서 샀어도 얘는 20% 못 벌면 바보예요. 이해하셨나요? 여기 사도 여기까지 20%, 여기 사 여기 25%, 요거이 30%, 요거이 40%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야 반도체 중에 내가 삼성전자 사면 바보 되고 하이닉스 사에 돈을 버는구나.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아까 3%였습니다. 그 다음에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뭐냐면 한미반도체인데요. 얘는 거의 급등주네요. 자, 한미반도체는 우리가 9월 말이나 10월 말이나 11월에서는 어디 사도 그냥 박스권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가 얘가 언제냐면 올해 2월 초에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6만 원이 박스 상단이었는데 지금 벌써 얼마지? 10만 원 찍네요. 그러면 이렇게만 들어갔어도 나는 얼마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이미 6만 원 들어가도 50% 이상의 수익을 냅니다. 이해되실까요? 예, 거의 60% 가까운 수익을 내죠. 6만 원 따라 10만 원까지만 가도 60%입니다. 수익률이. 자, 생각 가만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코덱스 반도체라는 ETF를 설정한 사람은 한미 반도체가 많이 오를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를 여기다 비중을 17%를 뒀던 이유는 뭘까요? 이
코덱스 반도체라는 ETF를 구성한 사람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야, 안전빵이야. 기본적으로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삼성전자는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으면서 기본 안전 수익 마진은 배당을 계속 주는 종목이니까 안전 종목이야라고 집어넣은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성장을 한다면 이 종목을 구성한 펀드 매니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SK 하이닉스가 더 성장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하이닉스의 비중을 23%, 24%를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맞은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한미반도체는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회사거든요. 물론 성장성은 좋겠지만, 그렇니까 한미반도체가 좋은 건 알겠는데 3등에다가 낮지만 비중이 7.6%밖에 안 돼요. 전체 비중에. 그러니 얘는 올라가는 방향성은 맞는데 수익은 기대 수익만큼 크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한미반도체 비중이 컸다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이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내가 종목을 선택할 때, 자, 그러면 제가 다른 종목들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그 전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아까 삼성전자 보셨죠? 얘는 박스권이에요. 그 다음에 SK 스퀘어 보실래요? 얘는 좀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우리가 해볼 만한 종목이 첫 번째 SK 스퀘어 하나 눈에 잡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보이시죠? 자, 두 종목 잡혔습니다. 그 다음 보실래요? ENF 테크놀로지 죽 썼죠. 만약에 올해 ENF 테크놀로지 샀으면 무조건 물리는 종목이에요. 그죠? 패스. 자, 그 다음에 리노공업이에요. 얘도 박스권이에요. 돈 못 벌어요. 잃지는 않겠지만 본전 왔다 갔다 합니다. 자, DB하이텍 보시면 제일 약하죠. 샀으면 물리는 종목. 자, 그 다음 또 하나 TCK 보실래요? 사면 물리네요. 주저앉네요. 그죠? 힘 약하죠? 그 다음 또 보실까요? HPSP 우리 지난번에 여기 장대 양봉 치고 올라올 때 이날 팔았죠. 당일날 20% 수익 나면서 와 했던 거. 그죠? 이거 언제 얘기했냐면 제가 온라인 특강 할 때, 자, 여기 1월에 온라인 특강 때, 2월에 온라인 특강 때 들어오세요 할 때 제가 드렸던 종목이 HPSP예요. 이 종목 올라간다. 여기서부터 급등. 자, 다시 잡아서 급등. 그리고 팔아먹는 자리까지 62,000원, 63,000원대에서 다 팔고 나갈게요 얘기했는데 주저앉아 버리네요. 자, 그럼 세 종목 지금 잡혔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원익 IPS 얘는 어제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괜찮았지. 시장을 샀으면 물리죠. 겨우 본전 아직 될까 말까 하는 종목인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 급등하니까 얘 괜찮네요. 자, 4개 잡았어요.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보시면 주저앉네요. 샀으면 물렸겠죠. 자, 그 다음에 삼성 SDS 얘는 그냥 본전이지 딱히 돈 벌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LG전자 보실까요? 이거 우리 지난번에 신의 한 수죠. 보시면 9만 원 초반에 받아가지고 10만 원 찍으면 다 팔아라. 다 팔고 나니까 밀려버리네요.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7%에서 10% 정도 수익권 올라올 수 있었다. 괜찮네요. LG전자 바닥이라고 9만 원대 사시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보시면 수익 못 내겠는데요. 그 다음에 현대오토에버 주저앉네요. 샀으면 물려 있겠고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별 볼 일 없네요. 그 다음에 LG 이노텍 별 볼 일 없네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종목을 여러분께 드렸냐면 13개, 14개 종목을 얘기했어요. 그중에 몇 개예요? 4개밖에 수익이 안 나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14개 중에서 내가 4개를 골라낼 능력이 있으면 하세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이 긴가민가 싶을 때 주로 ETF를 사는 이유는 뭐냐면 반도체 지수 중에서 제일 센 놈,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나 SK 하이닉스, IPS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는 눈에 보여. 근데 이 중에 다른 후발 종목들이 따라 올라올지 1등만 치고 가고 2등만 치고 갈지 난 모르겠다 이거야. 그럴 때 우리는 뭐 한다고? 안전하게 코덱스 반도체 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왜 대체 개별 종목을 자꾸 삼성전자가 맞냐, DB하이텍이 맞냐, 한미반도체가 맞냐, 왜 싸워? 여러분 알아요? 저도 몰라, 여러분도 몰라, 우리 다 몰라. 근데 반도체는 저점에서 지수가 끌어올리면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 반도체를 빼고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시총에서 30% 이상을 차지해 삼성전자 한 놈만. 그래서 걔가 움직이면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얘를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종목 고르기 어려우니 우리는 뭐 한다? ETF 산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이런 거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새로운 종목을 하나 더 말씀드렸습니다. 에이스 AI 포커스라고 하는 ETF입니다. 자, 이 종목도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구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보시면 얘는 아까랑 구성이 달라요. 똑같은 반도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얘는 구성이 달라. 한미 반도체가 무려 32.5%야. 어마어마하죠.
한미 반도체가. 예. 그리고 하이닉스가 24.62%예요. 그리고 여러분 삼성전자는 20%에 막아놨어. 그러면 안전빵 삼성전자 20% 잡아놓고 제일 많이 올라간 한미 반도체가 32%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이, 그러니까 땡큐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봐봐요. 한미 반도체하고 SK 하이닉스 두 개만 합쳐도 벌써 57%예요, 비중이. 그러면 제일 반도체 섹터 중에 센 놈, 이놈만 딱 압축해가지고 쫙 치고 올라가는 ETF가 생겼다. 난 뭐 사야 될까? 이거 사야지. 그래서 ETF를 고를 때도 내가 고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 종목에도 보면 똑같이 뭐 있냐면 그 외에 여러분 2.6% 차지한 가온칩스, 이오테크닉스 1.68%, 이수페타시스 1.4%, HPSP 1.3%, 그다음에 EATI 1.35%, 주성 엔지니어링 1.33%, 칩셋미디어 1.21%입니다. 그러면 구성 종목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 ETF의 종목은 AI 반도체 포커스입니다. 자, 똑같은 반도체인데 이 ETF는 뭘 하는 거냐면 AI,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반도체 섹터 중에서 가장 똘똘한 회사만 모았어요 라고 만든 게 이거야. 그러면 AI가 요즘에 막 뜨니까 똑같이 AI 지능에 반도체 들어가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가 필요하다? 한미 반도체에서 만드는 이런 놈들이 여기에 많이 필요한 거야. SK 하이닉스에서 있는 게 많이 필요한 거고 삼성전자는 기본은 깔고 가지만 그렇게 성장성에 도움이 되진 않아. 그러면 나는 만약 여러분이 AI 종목이 막 뜰 때 야 AI 종목 뭐 있냐 나 이거 사야지. 물론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냐면 그 섹터를 움직이는 ETF나 대형주 중에 1등주, 2등주만 거래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자, 제가 그러면 여러분께 한 가지 제가 드렸던 말씀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네가 그렇게 말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예, 제가 여기 여러분 1월 19일 날 그리고 1월 17일 날 여러분께 시황 문자를 드렸습니다. 저는 뭐라 그러냐면 반도체 섹터에서는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LG전자, 그 다음에 뭐요?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보셔라라고 문제를 드렸어요. 딴 거 필요 없고 내가 안전 섹터는 이건데 싸게 사는 건 괜찮은데 추격하기에는 한미 반도체하고 하이닉스밖에 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뭐 얘기했냐면 기아, 현대차,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이거 집중. 그러면 여러분 봐봐. 이 똑같은 얘기로 그럼 똑같은 얘기로 한번 보시면 자 그럼 자동차 섹터도 아까 지금 제가 말한 게 그게 주도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고요. 자 보십시오. 어디 갔냐? 자동차 나가라고 봐. 여기 있다. 자 코덱스 자동차입니다. 보시면 얘가 자동차가 제가 여러분 1월 며칠 날 17일부터 29일 사이에 자동차 17,500원 바닥이야. 급등했잖아요. 그죠? 맞죠? 타이밍 정확히 잡아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다 팔았어. 자동차. 2월 중순에 일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팔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장이 빠졌어. 그리고 빠지고 나서 지지력 올라오는 거 보면서 21,000원 들어가라. 그리고 어저께 22,000원 찍을 때 여러분 얼마? 5% 이상 수익 났잖아요. 예, 거기서 50에 70% 팔아먹고 오늘 조정 또 나와. 조정 나오면 또 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섹터에서 대장이 뭐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봐봐. 종목들 하나씩 봅시다. 자, 기아요. 개별 종목 중에는 얘가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현대차입니다. 뒤따라오는데 보시면 봐봐. 기아는 여러분 몇 단 상승이야? 아이유가 3단 고음한다며. 그죠? 하나 갔다가 눌렀다. 둘 갔다가 눌렀다. 얘가 아이유네. 3단 상승. 이해하셨죠? 얘가 아이유야. 3단 상승이야. 기아가 수익률이 훨씬 더 좋죠? 그 다음 봐봐. 현대 봐봐. 현대는 뭐해? 얘는 아이유까지는 안 되네. 얘는 갔다가 한번 눌렀다가 2단 상승해서 버벅버벅 더 못 가. 그럼 누가 더 상승할까? 기아가 더 낫겠지. 얘기했잖아. 수익률 측면에서 뭐 하라고? 기아. 알겠죠? 예, 내가 현대차를 타. 그래도 투자는 뭐? 기아. 기억나죠? 예, 제가 이거 엄청 허풍 떨면서 막 여러분께 얘기했던 이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디서 18만 원 밑에서 현대차 18만 원 밑에서 18, 19, 18, 19 욕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던 기억납니까? 18, 19, 18, 19 어디서 내려올 때 얘 밑에 있을 때 어디서 사라고 18만 원대부터 사라. 18만 원대. 욕하는 거 아니야. 18, 19 얘기했어요. 다시 올라갔다 시세나고 나서 얼마 했어? 19 밑으로 18, 17까지 살아. 예, 그게 얼마까지 갔어? 26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해? 저는 자동차 없어요. 다 팔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했어? 대표적인 거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죽어도 안 깨지죠.
타이언 테크놀로지 사라고 얘기를 여러분 언제부터 작년 여름부터 얘기했어. 눌릴 때 사라. 언제? 눌릴 때 사라. 아무 때나 사라. 그러다 뭐 했어? 여기 다 팔아먹고 지금 사는 얘기 안 해요. 이제는 조정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 근데 그 나머지 보실래요? 그 외에는 모비스 괜찮다 그랬죠? 제일 똘똘한 놈. 현대 부품 관련주 중에는 제일 똘똘한 게 뭐라고? 모비스. 그런데 만약에 딴 걸 사면 힘들었을 걸? 보실래요? 자, 위야. 보실래요? 주저앉죠. 올라갔다가 주저앉고 올라갔다가 주저앉죠. 얘는 타이밍 잘못 맞추면 물려요. 위안은. 그 다음에 만도 보실래요? 그지같지. 그죠? 만도 주주분 죄송해요. 그지 같아. 남들 다 올라갔대. 지만 못 가잖아. 이거 사면 얼마나 힘들겠어. 마음이. 그죠? 이런 거 사지 말란 얘기야. SL. 그나마 괜찮지만 만도보단 낫잖아. 그죠? 근데 안 좋아.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 자동차, 코덱스 자동차 ETF 사라고 왜 얘기했는지 이제 이해됩니까? 여러분, 왜 제가 ETF하고 대형주 얘기하니까 저 사람은 왜 맨날 중소형 종목은 얘기 안 하고 대형주만 얘기하고 ETF만 얘기하냐? 여러분, 보고도 얘기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예? 되잖아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종목 잘못 골라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니까? 자, 요 ETF 뭐 속해 있어? 1번, 기아가 25% 돼 있어. 현대가 21% 돼 있고 모비스 제일 짱짱한 놈 얘가 얼마 갔어? 18%가 있다고.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는 쫙 구석탱이 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얘는 요 세 개가 주력이야. 현대, 기아, 모비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 나는 이 종목들 중에 어떤 놈이 괜찮은지 어떤 놈이 별로인지를 찾아낼 눈이 있으면 저는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작년 여름 전부터. 이해하십니까? 작년 봄부터 여름부터 타이언 테크놀로지가 제일 좋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 그때 어떻게 돼? 급등을 했죠. 작년부터 사신 분들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려도 그거 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성장성. 여러분, 가치 투자를 이야기하시는데 가치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가치 투자인지 아세요? 제가 아주 가치 투자의 명확한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장자방과 함께 같이 하는 것이 가치 투자입니다. 알겠습니까? 1년에 제가 가끔 1년에 몇 개 종목 홈런 치잖아요. 그죠? 네, 제가 노래를 부르는 종목들이 같이 하는 게 가치 투자야.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톡방으로 들어오세요. 이해했습니까? 제가 지난주, 주지난주는 온라인 특강을 계속 홍보를 했어요. 들어오시라고. 제가 3시간씩, 4시간씩 그렇게 풀로 강의할 때 저는 주말을 반납해야 돼요. 그거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설명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 종목들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제가 온라인 특강을 할 때 하락장일 때 특강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종목 살 게 있잖아. 상승장에서는 살 게 없어. 내가 산 거에 대한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알려줄 뿐이지. 그래서 이번에 상승장 했기 때문에 마땅히 할 게 없어가지고 반도체랑 자동차 단타 한번 쳐보세요 했는데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2, 3일 만에 바방 튀어 올라가지고 어저께 차익 실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어때요? 밀렸죠. 그러니까 기분 좋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는 여러분 안전하게 하셔야 돼. 근데 제가 오늘 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냐면 오늘 주식 살 게 없어요. 예,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1, 2주 조정받아야 될 거야. 시장이. 조정 이후에 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하게 매매하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이번 조정장을 이용해서 또 사자고 이야기할 때 쟤는 왜 맨날 대형주 사냐? 쟤는 왜 자꾸 ETF 사냐? 이제 그런 얘기 안 나오길 바래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제일 중요한 건 돈을 버는 사람이야. 하락장에 죽상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버는 거. 이해했습니까? 잃지 않고 버는 걸 꾸준히 누적해가는 것이 진짜 돈 버는 거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좋은 종목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본주의 사용 설명서부터 해서 우리가 오래 봐도 좋을 종목들 그리고 매매법의 기준까지 또 두루 함께 살펴봐 주셨습니다. 반짝 튀어오르는 이 테마를 추격하거나 혹은 여러 종목의 양으로 승부를 보면서 종목들의 분산 투자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종목에 확실한 베팅을 하면서 수익을 오래오래 꾸준히 늘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노란톡방이죠. 전문가님이 운영하시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나가고 있죠.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QR코드 촬영하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은 문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받는 이에 샵 3989번 입력하시고 문자 내용에 장자방 이렇게 3글자 문자 보내서 입력해 주시면요.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답변 10초 내에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 타고 지금 7시 50분 안에 빠르게 입장해 주셔서 승률은 높이고 또 리스크는 줄여가면서 함께 매매해 보시고요. 전문가님과 같이 투자하면서 가치 투자까지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